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 초반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0.16% 상승이 나왔고, 또 이걸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면 이번 달만큼은 한쪽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딱히 상승할 만한 재료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락이 나오기에도 주가의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도 1.7% 급등이 나오면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번 달에 기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41선까지 맞닿았는데, 여기 241선은 작년 1월에 그때 처음으로 이탈하고 나서 무려 13개월 만에 맞닿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좋지 못했어요. 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삼성 SDI 모두 3%, 1.5%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오늘은 철강 관련주들 또 한 차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HLB가 상한가를 갔었고, 또 폐배터리 쪽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하락이 나왔는데, SM 측에서는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최대 주주가 신주 발행과 전환 사채 발행의 위법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내일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량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일단 코스피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이 3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700억가량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반대로 외국인은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기관도 오늘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3% 이상 하락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썩 달가운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온 에코프로는 3거래일 만에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LB, 에코프로, 카카오페이, 포스코케미칼,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M, NC소프트, 금호석유,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나스닥은 0.6% 하락이 나왔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0.58%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금요일날 증시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오전장에는 약보합권이었다면 지금은 또 빨간불로 양봉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극히 오전장만 제외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부정적인 기운을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만 마이너스 1.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을 보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거의 흐름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은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니케이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장중한때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는데 중국 시장에 개장하는 시점으로 하여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고, 또 중국 시장이 오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되돌림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번 주의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주는 목요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22일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만 이게 현지 시각이고 국내에는 아마 23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는 금통위의 회의가 있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로 갈지 그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며칠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다음 금리 인상을 0.5% 올려야 된다 혹은 0.25%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금통위 직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동결 쪽이 훨씬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동결로 간다면 많은 자산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보면 주담대 금리나 일반적인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폭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추세 반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락을 멈췄다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까지 모두 같은 틀 안에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금통위 회의보다도 미국의 FOMC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만약에 동결로 간다면 관망세를 유지하던 자금들이 일정 부분 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특히 목요일이죠, 한번 일정 중요하게 지켜보세요. 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AI 챗봇 덕분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오늘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에는 SK 하이닉스 부회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하이닉스 CEO가 직접 챗 GPT를 타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임원진들이 보는 생각들이 챗 GPT가 반도체 수요를 돌릴 수가 있고,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4분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쪽은 하이닉스 임원진들의 생각을 한번 엿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4분기에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못해도 1분기 말쯤, 다음 달이에요. 그쯤부터는 주가도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리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감이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임원진들의 생각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업종을 꼽아본다면 OLED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OLED 관련주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만 특별하게 나왔던 이슈는 없었거든요. 굳이 몇 가지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갤럭시 S23, 이 신작 제품이 2월 13일까지가 사전 예약 판매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109만 대가 팔렸고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올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성능이 좋은 울트라 모델이 있죠. 이게 6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매장에 가서 한번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이 도저히 눈으로 읽을 수 없었던 글씨조차도 줌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읽혀지더라고요. 물론 이걸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트라 제품 절반 이상의 판매량을 올렸고, 또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 문제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다는 그 시그널, 가능성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 판매를 넘어서 그 이후에도 좋은 판매량을 보인다면 분명히 관련주들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들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된다면 MLCC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판 기업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OLE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사용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고요. 또 두 번째는 TV 쪽에, 이쪽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단 전 세계 스마트폰 비중 중에서 OLED 패널을 사용하는 곳은 한 45%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판매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본격적으로 LG전자를 따라잡겠다는 첫 스타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OLED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스마트폰하고 두 번째가 TV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봤을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TV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라든지 보다 크게 실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스마트폰보다는 TV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는 만큼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보다 폭발적인 주가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TV 쪽, 가전제품 이쪽의 수요가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TV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OLED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로 대형주 LG 디스플레이가 6.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덕산 네오룩스도 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9%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과 달리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우측으로 기어가고 있는 만큼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든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한 단계 주가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시고 늘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